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인 유재광입니다. 예술가와 영감, 화가 살바도르 달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예술가는 영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감을 주는 사람이다.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한국화의 거장, 오늘의 주인공,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호가 임농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뜻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희 남농 허건 선생님이 네. 당신의 농자를 붙여서 수풀림자 임농이라고 아호를 주신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프랑스 등등에서 개인전만 66회여셨고 그룹전 초대전은 1000번 넘게.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예, 요즘 뭐 네. 시간이 많이 나니까요. 학교에 광주 호남대학교에 이제 강의 일주일에 수요일 하러 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작업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많이 있지요. 예. 일본 전시회에서 자연이 갖는 평온을 아름다움으로 바꾼 작가, 이런 극찬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괜히 뿌듯해지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또 NFT를 통해서 많은 팬들이랑 만나셨다고 하는데 NFT가 뭔가요, 그런데? 불가른 토큰인데요. 네. 어떤 골동품이나 기금속을 상품화 해가지고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상품이라 그러면은 100개 정도 쪼갠 다음에 1만 원씩 안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사면은 100만 원 골동품이나 작품을 사지만은 100명이 쪼개면은 10,000 원씩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화 제도를 일종의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기법 같은 게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상품이 값이 올라간다면 네. 그 작품이나 골동품을 구입한 사람이 그만큼 이익이 생기는 거겠죠. 일종의 상품화 시키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향이 진도시죠? 예, 진도입니다. 고향 자랑 좀 해주시죠. 저희 고향은 1년 농산물로 준다면 농사 지면은 한 3년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나온다고 그래요. 특산물로 보면은 뭐 대파니, 뭐 구기자니, 또 진돗개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아주 인기가 있는 송가인 가수도 있고, 예, 문화 쪽으로는 많이 홍보돼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고, 뭐 그렇죠. 호남인 지금부터 키워드를 통해서 화가 하철경 선생님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인생 키워드로 수묵화를 꼽아주셨는데 그림을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저 작품은 작년 재작년 2020년 12월 달에 NFT에 출시된 작품인데 그림 사이즈는 100호 사이즈고요. 저 장소는 강원도 동해에 있는 문흥계곡 가을 풍경입니다. 이른 아침에 암자에서 이제 밥 짓는 연기가 올라가고 새벽녘에 안개가 내려오는 그러한 풍경을 여백을 둬가지고 공기가 흐르는 그러한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가을 단풍은 컬러를 써야만이 더 와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빨간색, 옐로우, 노란색 이런 색깔들을 써서 가을 풍경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그림 보면서 빨강, 노랑이 저렇게 단정하게 화려할 수 있구나 뭐 그런 느낌이 들기도 들었는데 예,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작품으로는 대흥사를 꼽아주셨는데 이것도 좀 볼까요? 먼저? 예, 저 그림은 해남 대흥사 대웅전이 있는 그런 있고 앞에가 이제 요사채 밥 짓는 그런 풍경인데요. 저 그림 또한 이제 크기가 1000호 사이즈입니다. 가로로 6m 42cm, 높이가 2m 80cm 되는 대작인데요. 거지나간 그런 산사의 풍경과 공기가 흐르는 또 안개가 내려오는 또 아름답고 또 풍요롭고 또한 산사의 그 평화스러운 이런 느낌들을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대흥사의 봄, 또 대흥사를 주제로 한 그림을 뽑아주셨네요. 대흥사 대웅전 앞에 있는 요사채, 밥 짓는 요사채인데요. 네.
이제 대흥사의 풍경이고 봄 풍경입니다. 이제 벚꽃이 만발하고 벚꽃이 이제 그 잎사귀가 올라오면서 이제 꽃을 밀어내니까 그 바람 부는 꽃바람, 꽃비 그 느낌이 너무나 그 좋아서 그 봄을 남기고자 해서 이제 저 풍경은 뭐 그 한 장의 소재지만 또 제가 한 장이니까 100호 크기로 이제 그렸던 작품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흥사의 가을 이것도 한번 볼까요? 예, 이 그림은 이제 대흥사 전면입니다. 저기 뒤에 산 오른쪽에 보면은 사람 얼굴 형상을 하고 있는 누워있는 그 풍광입니다. 가을 풍경인데 너무나 그 인상적이고 저는 실경산수를 현장 작업을 그리니까요. 현장에서 보고 스케치하고 사진 찍고 집에 와서 이제 하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밑그림을 그려서 이제 먹그림 그리고 채색화하는 수묵채색화입니다. 네. 대흥사에 이렇게 꽂히신 심지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대흥사하고 송광사가 제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대흥사를 그려가지고 제6회 전국 무등미술제의 대상을 받았고요. 네. 송광사 3번 그려가지고 이제 국전 득선 3번 하고 상을 받는 그런 사찰이 되죠. 그런 연유로 이제 대흥사, 송광사를 출세시켜준 그런 사찰 그림이 되지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으셨던 건가요? 6, 7살 때 비료를 그 뜯으면 종이가 나와요. 요즘에 뭐 좋은 도화지, 화지가 많이 나오지만 그때는 귀하니까 그런 비료 종이에다가 이제 연필로, 몽땅 연필로 개도 그리고 고양이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니까 제가 이제 막내 아들이 우리 막내 아들 그림 잘 그리네 이제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저는 이제 그게 참 듣기가 좋았어요.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예 미술관 들어가서 이제 그림을 했지요. 그래가 중학교 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인데 그때 저를 끌어가지고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제 반장학생으로 아예 미술을 이제 미대 가기 위해서 이제 서울대 미대를 준비를 했지요. 상 같은 것도 많이 받으셨겠네요. 예, 이제 전라북도 원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네. 전라북도에서 가장 실기대에 나가 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주는 별상이 있어요. 별 스타상. 네. 한 명 뽑는데 그때 거기에 이제 당선돼가지고 스타상을 받아가지고 그 점수를 가산해서 이제 서울대 미대를 받지만 2번 낙방을 했죠. 아, 예, 낙방하고 이제 군 영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군대 가서 최전방에서 35개월 2주 동안 충실하게 근무하고 군 제대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 안 하셨어요? 반대했죠. 어머니, 아버지는 그때 은행이 인기였습니다. 은행 직업이. 저는 수학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네. 거의 점수를 못 따는 힘이 없었고 그림을 좋아했죠. 근데 서울대 미대를 2번 떨어지고 군대까지 갔다 오셨는데 미술은 어떻게 계속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갔다 와서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더 안 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방황의 길을 걸었죠. 저희 큰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광주에 계시는 유명한 세가가 있습니다. 광주 예술고등학교의 초대 교장이었고 또 국전 세 분야의 심사 운영도 하셨고 집안 형님들입니다. 네. 그분한테 가서 이제 상의하러 가가지고 가니까 너는 학교를 졸업하면은 목포에 계시는 남동생한테 동영화를 해라. 명함에다 편지를 써주시면서 이제 목포 남동생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 명함 한 장 들고 77년 3월 21일 날 그 명함을 선생님한테 보이고 그때 이제 입문을 해가지고 이제 제자로 공부를 하게 됐죠. 남동생한테. 그때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동양화를 제가 배우게 됐죠. 저를 보시고 그놈 참 똑똑하게 생겼다. 그림 잘 그렸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림을 10년은 공부해야 돼, 내 밑에서 해야 되는데 너 할 수 있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캄캄하대요. 그 캄캄한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67, 8살 했거든요. 그럼 10년 하면 77, 8 우리 부모님 살아 계실까? 내가 그 안에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하니까 캄캄하대요. 답이 없으니까 다시 입시 공부를 할 수는 없고 또 지방대학에 가기 싫고 공부하겠다고 이제 답변을 했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선생님의 두 번째 인생 키워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스승님이라고 꼽아주셨는데 예. 스승님을 인생 키워드로 예. 엄청난 분들한테 사사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스승복이 있는 것 같아요. 동양을 바꿔준 남농허건 선생님, 서울에 계신 도천 신영복 선생님, 목포에 계신 전정 박항원 선생님, 목포대학을 나와가지고 세종대 대학원을 가서 이철주 교수님, 그렇게 네 분 선생님들 만나 뵈서 이제
제가 오늘날에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한국화를 그리려면 내 밑에서 최소한 10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뭐 하겠습니다 하니까 바로 받아주시던가요? 받아줬는데요. 네.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선생님이 빨리 그리시면 그걸 말라야, 먹그림 끝내 말라야 채색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림을 말리기 위해서 부엌에 가서 연탄불에다가 이제 그림을 말립니다. 거기다 그림을 이렇게 긴 말리던 식으로 이렇게 말리다가 한쪽 그림을 태웠어요. 얼마나 놀래가지고요. 이게 큰일 났지요. 선생님한테 갖다 드려야 되는데. 가지고 가지는 못하지. 안에서 그림 가져라고 재촉을 하시죠. 이게 가가지고 보이니까 물로 묻혀서 그 태운 데를 뜯어가지고 땜방지를 해서 거기다 이제 그림을 다른 걸 그려가지고 카바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선생님들 그림을 태웠으니까 손님들 기다리고 계신데. 그 뒤로 이제 그림 말리면 제가 이제 제일 일 선수가 돼가지고 제일 잘 말했죠. 그런 에피소드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생님이 밤 12시에 이제 옆방으로 이제 주무시러 가요. 그럼 12시에서 새벽 4시 반, 5시까지 선생님 그림 놔두고 이제 똑같이 카피를 하는 거죠. 그럼 만져가고 있다 잠깐 이렇게 앉아서 누워있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어김없이 4시 반, 5시에 선생님 나오시죠, 화실에. 잠이 없으시니까. 나오시니까 이제 이 그림 그리다가 이제 이게 발각이 난 거지, 들킨 거지요. 쫓겨나겠구나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셔요. 무언의 교육을 하신 거죠. 해가 니언니언 넘어가면은 저녁잡수로 이제 대문 밖에 나가셔, 선생님이.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저쪽으로 이렇게 들이워져요. 선생님 그림자가. 네. 옛날 말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말라는 그 격언이 있듯이 저 또한 선생님 그림자를 안 밟았어요. 그 뒤로 선생님 휴지 조각 하나도 만지지 않고 진실로 스승으로 모셨어요. 스승님 얘기하면은 지금도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내숭비도 않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보험을 하는 의미로 이제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도망갈 생각. 아예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갇혔죠. 동물이 사랑방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어르신들이 바둑 장기 두고 또 한쪽에서는 제자들이 또 두세 명이 그림 그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화상들이 그림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아주 진풍경이죠. 네. 그런 환경에서 레슨비를 못 내니까 저는 어린 마음에 몸으로 떼어서 내가 보험을 해야 쓰겠다 하고 첫 출근하면은 정원 나무들이 꽃나무들이 많아요. 철쭉이 많았는데 그 물을 다 주려면 60바켓 이런 바켓으로 양동이로 물을 이렇게 펌프질해서 이제 물을 채워가지고 다 주고 나면 수석 닦고 화실 청소하고 갈등이 많았죠. 다른 지자들 우리가 공부하러 왔지 무슨 뭐 일하러 왔냐 하고 해서 저 혼자 가서 일을 했죠. 일을 하면 또 시간 나면 그림 그리고 우체국 가고 또 전화국에 가고 또 역전에 가고 그림 배달 수석 찾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림 그릴 시간이 거의 없어요. 시간은 선생님이 정인 식사로 간 시간, 저녁 식사로 간 시간, 또 주무시러 간 이후에 5시간. 그 시간을 저는 활용을 했죠. 눈물 나는 세월을 많이 보냈죠, 사실은. 실제로 도망간 분들도 꽤 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몇 개월 조금 하다가 그냥 그림이 잘 팔리니까 그때 당시에는 공부하는 사람도 잘 팔렸어요, 동양화는. 그러니까 여관, 여인석, 전전한 작가들도 있었고 또 개인전하면 그림도 잘 팔리니까 또 쉽게 하고 했죠.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림을 하면은 그림이 잘 팔리니까 학교 선생을 그만두고 화가로 나온 작가 선배들도 있었어요. 그런 때는 동양화가 아주 잘 팔리는 광주 전남에서는 아주 그 이해를 많이 하고 좋아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남동생 외손녀 딸이 있어요. 시청 다니는. 그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외손녀 딸과 결혼까지 했죠. 제 집사람이. 외손녀 딸이지요. 그래서 공부하러 들어갔다가 이제 동양화도 배우고 또 속된 말로 출세도 하고 오늘날 대학 교수도 되고. 어떻게 보면 그림을 좀 늦게 입문을 하셨는데 개인전은 그럼 처음 언제 여셨나요? 79년도에 첫 개인전을 목포 밀물다방이라고 옛날에는 네. 전시관이 없으니까 다방에서 전시했습니다. 아, 차 파는 다방에서. 예, 차 파는 다방에서 그 간이 이런 공간에다가 작품을 다 걸고 한 30여 년 겁니다. 그 공간에 또 일지 병풍도 걸고 그래가지고 전시가 잘 됐습니다. 그때 국전 특선 입선만 2번 했을 때인데 그때 한 번 전시해가지고 조그마한 단독집을 장만을 했죠. 그때 한 번 해가지고. 그 정도로 그때는 그림 붐이 좋았습니다. 그 시절이었네요. 예.
근데 기와집은 애초에는 처음 어떻게 그리시게 된 그때 건가요? 초기 단계는 기와집 안 그렸고요. 그냥 선배들, 스승님들 이런 분들 그림 구도를 짜집기 하거나 모방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먹히더라고요. 한 번은 떨어지고 한 번은 되고 이렇더라고요. 가장 한국적인 뭘까 고민을 많이 했죠. 기와집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있지 않습니까? 전주의 한옥마을, 인사동도 한옥마을 있고 그런데 한옥이 가장 세계적이니까 세계적인 것이 가오는 기와집이다 해서 이제 풍경에다가 사찰을 넣거나 기와집을 많이 넣었지요. 나의 기와집 그림은 이런 점이 뛰어나다가 예. 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뛰어나다기보다는 네. 저는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진호가고 오래된 수천 년 된 그런 고풍스러운 기와집이고 또 기와집 전에 꼭 연기가 등장하고 이런 안개가 나옵니다. 그럼 동양화는 공간 예술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비워둠으로써 평화스럽고 아늑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남김의 예술이죠. 제 그림은 네. 세월을 메꾸는 작업이지만 그리지 않았음에도 그린 것 이상으로 중요시되는 표현이 되는 제 그림 그런 그림입니다. 가장 한국적이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게 가장 동양적이지 않냐 한국적이지 않냐 정말 우리 서양화에서 느끼지 못하는 아름다운 평화스러움 행복감 힐링 이런 걸 다 느끼게 하는 그림이 하지 않느냐. 일본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런 데 뉴욕 퀸즈 미술관 싱가포르, 일본 다 했지만 그런 것들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지 않았음에도 그린 것 이상으로 표현한다. 이거는 뭐 어떤 건가요? 이른 아침에 그 안개 표현을 하얗게 수비우나 야안개처럼 했단 말이죠. 또 연기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연기를 일일이 연기 표현을 안 하고 안개를 거기다 막 표현을 안 해도 하얗게 남긴단 말이죠. 그 남긴 상태로 어떤 저 안개 너머에는 숲이 있을까? 아니면 사람이 있을까? 수도한 사람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 형상이 떠오르게 한단 말이죠. 연상을 하게 하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거죠. 가식이지 않고 불가시적이지만 어떤 걸 연상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죠. 동양화가 어떻게 보면은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철학적인 그런 표현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보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스스로 그림을 스스로 그리고 느끼게 짓게 하죠. 만든다. 예, 뭐 그런 그렇죠. 말씀인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저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남녀, 노소, 동서양이든 누구든 남소를 막론하고 똑같이 공감하게 하는 힐링을 느끼게 하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한국적이고 하철경 스타일의 그림이다. 그걸 공감하게 하는 표현이 제 그림이다. 그 요점이 얘기를 요약을 하자면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인생 키워드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를 꼽아주셨는데 예. 2번 연임하셨고 8년 하신 거죠? 예.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미협 이사장 때나 전라남도 예총회장 할 때, 또 한국 예총회 할 때, 전남 예총 할 때도 약 3억여 원의 기금만을 제 개인전에서 전남 예총상 또 전남 예술인 자녀들의 장학금을 지금까지 한 30여 년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 장학금이 있고 또 미협에도 7천만 원 제가 기금전을 3번 해가지고 미술인의 어려운 자녀들에게 장학금도 줬고 또 예총에 와서 또 기금전을 제 작품과 제 소장품을 해가지고 약 8천만 원 정도 기금 조성해서 우리 예총에 쓰이게 했고요. 또 전국 예술 체전하는 개최지에다가 저희 예총 예술 대제전을 하게 됐습니다. 가지고 전주, 대구, 전라남도에서 이번에 하게 됩니다만 예술 대제전에서 거기 대제전을 거기 해가지고 네. 하는 것이 이제 보람이고 또 하나는 이제 쇼핑몰 해서 이제 예술 작품들을 쇼핑몰에서 이제 작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또 이제 전국에 산지에 있는 유명한 그런 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 명인들을 인증서를 발급해서 이제 보존 활동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 사업이고 그랬지요. 기금전을 여러 차례 하신 것 같은데 하나 예. 이제 형편이 좀 안 좋은 예술가 자녀들 장학금도 많이 주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림 그려서 뭐 남 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근데 사모님께서는 이렇게 뭐 바쁘고 이렇게 뭐 남들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런 거를 다 이해를 해 주셨나요? 어떤가요?
불만이 많죠. 저희 집에서는 빵점입니다. 밖에서는 봉사한다, 뭐 단체 활동한다 하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빵점이라 마이너스 한 100점이나 될 겁니다. 이거 어쩌다 잠이나 자고 하숙생처럼 잠이나 자고 그리고 집에도 이제 조금 짬 나면 또 그림만 그린다고 제가 화실방에 골방에 들어가서 그림 그리고 안 그러면 저희 예총이 120개 단체 10개 협회단체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약 1200개 단체를 다 못 가지요. 큰 단체, 큰 행사만. 그것만 해도 힘들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가족들한테 시간 많이 못 보내고 그런 것들이 참 후회스럽고 미안하고 그러지요. 그래도 한쪽으로도 보람도 갖기도 합니다. 이해를 하고 요즘에. 앞으로라도 좀 더 가정에 해야 될지. 제가 큰 소리 못 칩니다, 그냥. 예. 앞으로 계획 좀 들어보도록 저 하겠습니다. 계획은 진도 군하고 저하고 이제 작년, 재작년 가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MOU 내용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렸던 그림 1200점 그림이 있는데 153점의 작품을 선정을 해서 진도 군립 임농 하철경 미술관이 금년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이제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은 영구적으로 상설 전시가 되는데 그때 그 그림을 이제 좋은 작품을 잘 골라서 상설 전시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상하고 장려하고 도와주시면 그런 생각을 가져보죠. 예,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열면 저도 꼭 한번 가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우선 호남은 제가 태어난 곳이죠. 진도가 제 고향입니다만은 우선 어머니가 저를 고등학교 때 제가 이리로 익산에 유학 갔을 때 이게 자식 잘 되라고 정화서 써놓고 기도를 했던 곳이 또 저희 호남 고향 진도고 그런가 하면 목포가 이제 제 2의 인생의 출발점을 할 수 있는 것이 목포인데 목포의 남농 허건 선생님에게 사사를 받으면서 서양화 작가의 지망생이었다가 동양화 작가로 이제 전환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남농 선생님 만나서 이제 저희가 동양화의 기와집 작가 국선 특선을 4번 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호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가 되고 또 전남 예총 회장, 또 한국미술비 이사장, 또 한국예총 회장 27년 반을 문화예술계 단체장으로 종사를 했고 또 고위전도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이 호남이 저를 낳게 했고 또 길러줬고 또 저를 오늘날까지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지 않았냐라는 점에서 호남은 저를 낳게 한 산지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철경 선생님과 얘기 나눠봤는데 그림 보면서 힐링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 뭐 내면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뭐 그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호남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